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인텔 i5 14400F와 RTX 5060 기반의 성능 좋은 PC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저번 주 토요일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PC 견적을 이제 따로 보시면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셨었고, 유튜브에 있는 견적 하나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최저가형 PC 조립 빌드인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니까 정말 좋은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죠? 요즘 컴퓨터 주요 부품 가격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고객님께서는 이제 저번 주 토요일에 저한테 보여주신 그 유튜브 영상이 2주 전에 올라온 영상이었습니다. 그대로 견적을 한번 넣어 보니까 꽤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줄여야 고객님의 예산 안에 들어갈까 이제 고심을 많이 하였었는데, 견적에서는 메모리가 32기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6기가로 줄여서 고객님의 예산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고객님께서의 용도에서는 32기가도 좋지만 16기가로도 괜찮은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었었고, 그래서 제가 16기가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하지도 않을 그 범위를 지금처럼 비싼 또 시국에 구매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봤던 그 견적대로 한번 상품을 준비를 한번 해 보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견적을 저랑 새로 짜셨는데, 안타깝게도 메인보드와 그다음에 메모리의 경우는 이미 품절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거를 대체품으로 견적을 드렸는데, 뭔가 그 유튜브 견적을 통해서 선택을 했으면 진짜 퍼스트 방법이었는데, 제가 짠 견적은 솔직히 차선책이었습니다. 이 상품이 없기 때문에 이 상품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뭔가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메모리는 정말 SN코어가 좋았지만 게일로 변경을 했었었고, 메인보드도 MSI 제품이 좋았으나 이제 기가바이트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객님의 예산 안에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뭔가가 조금씩 뭔가 깨림직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였지만 그래도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월요일 날 오전에 제가 주요 부품인 SSD 가격이 진짜 아침 저녁 다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먼저 상품을 준비를 했었었고, 그다음에 메모리도 혹시나 하여 여러 업체에 문의를 한 결과 다행히도 SN코어 제품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친김에 메인보드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 정말 좋은 구성으로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고객님께서 보셨던 유튜브 견적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제품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메모리의 용량이 32기가에서 16기가로 줄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견적에서는 CPU가 인텔 i5 14400F 벌크 제품이었는데, 저는 13세대, 14세대에 대한 이슈가 있었었고 그냥 정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실제로 보니까 가격 차이도 얼마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도 굴떠오리 생각하시다가 그래 좋다, 정품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정품으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이제 제품 같은 거 어떻게 제가 구성이 되고 조립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거 PC는 어떻게 조립을 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세팅을 하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 도착하였습니다. 꾸민거 PC는 정말 그 재고 상품을 두고 있지 않고, 견적을 짤 때 아무래도 견적을 제가 만약에 재고 상품이 있다 그러면은 저도 사람이기에 재고 소진을 위한 견적 짜게끔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별로 무상 AS 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온전하게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 또 나타날 수가 있고, 간혹 가다가 이런 경험 또 있으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딱 했는데 옵션 조정을 통해서 좋은 부품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부품이 없어, 그래서 이걸로 좀 변경을 좀 해주세요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또 그런 답변을 받은 그런 고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꾸민과 PC는 진짜 나에게 맞는 옷, 내가 진짜 좋아하는 구색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맞게끔 해드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객님께 견적서를 드릴 때도 정말 신중하고 홀똘하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왜 이 부품을 선정했는지도 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늘 이 완성되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그러한 제 조금
시선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이제 하는 이제 걸음방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걸러내서 진짜 알짜배기만 딱 모아놨으니까 여러분도 혹시나도 14400F로 한번 구성을 하고 싶다 하시게 되면 오늘 진짜 이 빌드 정말 괜찮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CPU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같은 경우는 i5 14400F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텔 정품이고요. 그 다음에 부상 예상기간은 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텔 쪽에서 얘기를 해줬죠. 13세대, 1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던 것만큼 한 5년까지 무상 AS 기간을 연장해주겠다 해서 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 기간 5년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CPU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원래 게일로 견적을 드렸었는데 SN코어 제품을 제가 구할 수가 있어서 SN코어 제품으로 했고, 사실 SN코어 제품 좋은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피가 흐르고 있고 정말 안정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인정받은 검증을 거친 그런 메모리입니다. 진짜 금값 됐죠. 엄청나게 비싼 메모리이긴 하지만 물론 견적을 드렸을 때와 가격 차이가 있었어도 제가 조립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가 좀 깨름직하고, 또 이거를 2주 전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을 보셨겠지만 적어도 2주 동안은 고민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살까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가격이 정말 짜잔하고 이렇게 올랐으니까 또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그 견적대로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진짜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안고 가는 걸로 하였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도 정말 좋죠. 물론 얘 메인보드에서 지원을 해주진 않지만 진짜 이 SSD는 정말 좋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SS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유통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제품 정말 좋은 거, 또 검증을 거친 모델이라 정말 좋죠. 그리고 요즘에는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B자, 그러니까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렇게 유통사라든가 그렇게 탄탄하지도 않은 회사들 가격도 굉장히 많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이저랑 그렇게 가격 차이도 나지도 않고 해서 이 제품, 이것도 견적에서도 유튜브 견적에서도 이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이건 정말 진짜 반박할 수가 없는 SSD죠. 정말 좋은 SSD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5년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장에서 아마 품절 상태일 겁니다. 갤럭시 RTX 5060 기반이고요. 굉장히 뭐 탄탄하게 잘 나온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도 유튜브 견적에서도 이제 550W로 넣었는데 충분하죠. 충분한데 저는 너무 꽉 맞지 않을까 해서 고심고심 하다가 그래도 골드 클래스 믿고, 그리고 또 쿨러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파워에서는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진짜 잘 만드는 파워 회사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진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쿨러 마스터 믿고 쓰는 파워이기도 하고 해서 저도 이 제품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550W는 충분하죠. 그리고 80 인증 플러스는 골드 클래스입니다. 이게 간혹 가다가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내가 만약에 550W를 샀다, 골드 클래스니까 약 90% 정도, 90% 이상의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50W를 정상적으로 쓰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는 80 인증 플러스는 전기세와 관련이 있는 거지 최고 그냥 전격 출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뭐냐면 그 파워 자체적으로 발열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또 내구성이라든가 안정성, 그리고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멀티 콘센트 있잖아요. 콘센트 220V짜리 그게는 교류인데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 파워가. 그래서 직류로 다 컴퓨터 부품에 전원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이럴 때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손실이 얼만큼 나타나게 되고 또 효율이 얼만큼 나타나게 되는지가,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요 80인증 플러스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량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용량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이것도 진짜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 메인보드 정말 좋습니다. DDR4 기반에서 또 H 클래스에서는 진짜 좀 상급이라고 저는 칭하고 싶은 메인보드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픽카드 부분에서도 H 클래스에서 이렇게 아머 실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 지금 시장에 얘가 거의 유독 조금 돋보이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H 중에서는, 또 DDR4 기반에서는. DDR5로 갔으면 좋겠으나 진짜 가격이 DDR4의 2배 값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부담스럽죠. 그래서 DDR4로 아주 잘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버 그 분도 정말 머리 진짜 잘 짜가지고 잘 구성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 메인보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CPU 쿨러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굉장히 TDP가 270W가 되는 거고, 제가 직접적으로 조립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메모리 방열판이 안 달린 거라고, 안 달렸을 때를 가정했을 때 메모리와의 간섭 전혀 없고요. 굉장히 좋은 CPU 쿨러였고, 마감 처리도 굉장히 우수하였습니다. 아주 이렇게 조금 기초 조립이 다 완료가 되어 있죠. 거의 조립이 다 완료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조립자 입장에서도 손이 별로 안 가는 그런 쿨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도 이제 온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아주 놀라웠습니다. 아주 괜찮은 TDP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쿨링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랭 쿨러, 그 다음에 트윈 타워를 염두를 하신다 그러면은 진짜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하나씩 조립을 합니다. 자, 먼저 SSD부터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SSD 장착을 했을 때도 메인보드에서 제공해주는 고정 나사가 있는데, 그거보다 저는 좀 더 넓은 나사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진짜 약간의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손이 많이 가더라도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하고 조립과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통이 아무래도 넓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인 지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에이, 그게 뭐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조금의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이 괜히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PU 소켓에 대해서 한번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체크를 한번 해보고, 다행히도 CPU 소켓은 정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i5 14400F 정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빨간 도장 같은 게 없습니다. 빨간 도장이 있다는 거는 대부분 벌크 제품이다, 병행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써멀 그리스를 도포를 합니다. 써멀 그리스도 여기 쿨러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써멀 그리스, 번들용 써멀 그리스로 사용하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틱사의 MX4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업체별로 선호하는 그 써멀 그리스는 조금 종류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제품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지금도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써멀 그리스란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써멀 그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대폭 CPU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어서, CPU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내구성이라든가 안정성, 모든 신뢰성 있는 PC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X4 제품, 그거에 대한 제 날카로운 시선을 걸러낸 거친 써멀 그리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멀 그리스를 도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쿨러 장착을 하기 위한 가이드도 조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까지 조립을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상단 라인도 약간의 삐딱선을 타요. 아무래도 뭐 어느 나라의 건지는 또 모르겠지만 삐딱선이 타는데, 이것도 제가 쿨러 높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일직선으로 나오게끔 최대한 제가 맞춰 드렸었고요. 메모리에 간섭 전혀 없고, 이게 삐뚝하게 올라오면은 진짜 볼품 없거든요. 그죠? 뭔가가 좀 어긋나 있으면은. 근데 얘는 진짜 제가 수평으로 딱 맞춰 드렸고, 지금 깔끔하고, 쿨러 헤드 부분도 별도로 자석을 띈 걸로 해서 딱 덮개가 있어요. 그래서 딱 덮어 놓으니까 정말 아주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S300으로 알고 있어요. S300, 이 케이스도 진짜 조금 괜찮은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알구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조립 전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고정핀을 장착을 합니다. 메인보드 고정핀은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꼭 조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꾸미걸 PC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용 조립이 아니라 진짜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또 그분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조립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간은 정말 중요치가 않습니다. 메인보드 고정핀의 역할은 첫 번째는 그냥 당연스럽죠. 메인보드와 메인 그 케이스와의 안정적인 결합. 두 번째는 무거운 그래픽 카드를 장착했을 때 안정적인 지지. 이거를 장착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메인보드가 중간에 들뜨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파워 케이블에서 나오는 24핀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케이스에서 나오는 프론트 패널에 여러 가지 그 헤더를 연결을 했을 때 메인보드 뒷판과 그 다음에 케이스에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접촉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러면 메인보드 불량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 메인보드 고정핀 잊지 마시고 딱 메인보드의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또 위치도 딱 맞춰가지고 조립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데 진짜 이게 별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도 장착을 합니다. 비품 스피커랑 그
비품의 패턴으로 특정 부품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물론 메인보드 제조사라든가 바이오스 제작사에 따라서 약간의 비품의 패턴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삐삐삐삐삐삐 뭐 삐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패턴이 다르게 하면서 그 패턴을 들었을 때 지금 이 PC는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고, 요즘에는 이지 디버그 레드라고 해서 뭐 불빛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CPU에 불이 켜져 있다, 혹은 뭐 D램, 메모리 쪽에 불이 켜져 있거나 아니면 VGA 혹은 부트에 불이 켜져 있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거가 있는데, 걔는 시각적인 거고 얘는 청각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라든가 제작사의 모든 거를 통합해서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PC를 켰는데 삑 한 번 소리가 났는데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된다. 그럴 때는 PC를 껐다 하는 게 아니라 PC 외적인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니터에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내장 그래픽에다가 모니터 케이블을 연결을 했는지, 혹은 내가 TV용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외부 입력이 딴 데로 돌아가 있는지, 이거를 꼭 체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자, 이제 첫 부팅이죠. 한번 부팅을 한번 해 보았고요. 지금 부팅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이 CPU라든가 이런 거 스펙에 맞게끔 잘 잡아주는지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2025년 8월 5일 날 이렇게 올라온 버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2025년 8월 29일 날 올라온 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인텔 13세대, 14세대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의 바이오스를 꼭 최신화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동안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는 뭐로 해결이 됐다? 바로 바이오스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랑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었었죠. 그래서 최대한 CPU에 대한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나는 정말로 똥손이다, 나는 진짜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고장난다, 그럴 때는 정말 혼자 자가적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지 마시고 주변에 지인들 있죠. 뭐 엄마, 아빠, 삼촌, 할머니, 뭐 할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보셔가지고 최대한 안정성 있게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PC 수리점에 만약에 가셔서 의뢰를 하시겠다 그러면 보통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정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금 타 업체에 지금 조립을 의뢰할 예정이다, 혹은 의뢰 중이다, 조립을 하고 있다, 그럴 때는 다 하고 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딱 하시는 순간, 딱 견적을 딱 작성하는 순간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진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추가금 없이 안정성 있게 다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 깜빡했는데, 보통 여기에서 일반 업체들이 이제 출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왜냐? 정상적으로 이제 떴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깔아서 알아서 이제 사용하세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조립을 하게 되면 딱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메글 PC는 여기서부터 이제 2부가 시작되는 거고, 첫 번째 작업이 이제 바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 뭐 호환성, 성능 이런 거는 뭐 둘째치고, 일단 제가 제 자신이 제가 제작한 PC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출고되기 시점까지는 이 PC에 대해서 무결성, 나는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일 안정적인 상태요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TX 5060에 대해서 일단 초도 불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카드에 부하를 줘가지고, 그래픽카드와 지금 파워에 부하를 주게 되는 거예요. 부하를 줘서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팬 소음을 초반에 잡아내야 됩니다. 한 두세 달 썼다가 팬이 이상하네, 뭔가 거슬리네 하게 되면은 물론 센터에서 보내겠죠. 무상예수 기간은 3년이긴 하지만 대부분 리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나는 진짜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진짜 고이고이 진짜 담배도 안 피고 진짜 고이고이 썼는데 리퍼가 돼서 교체가 왔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 초반에 잡아야 됩니다. 쿨러 소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초반에 제가 빡세게 한번 돌려봐서 얘는 진짜 안정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출고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한번 체크를 하고 있고요. 파워에서도 혹시나 끼륵끼륵끼륵 하는 뭐 지들끼 우는 소리가 나는지, 고주파음이 들리는지도까지도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다 모든 게 진짜 정상이었습니다. 파워도 진짜 완성도 높은 파워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시네벤치를 통해서 이제 CPU의 온도, 그 다음에 이제 쿨러가 재구시를 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4,400인데 지금 60도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온도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CPU 온도가 굉장히 쿨러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높다. 그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CPU는 CPU 자신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능을 낮춰서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성능 제한을 두는 겁니다. 컴퓨터가 뜨겁게 달구어지기 전까지 한 20분 정도 게임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되다가 갑자기 뚝뚝뚝뚝뚝 끊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CPU의 온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 스로틀링이 걸렸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뭐 써멀 그리스의 도포 상태라던가 아니면 쿨러의 상태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CPU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내구성이라던가 안정성 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될 뿐더러 그 다음에 고온이 계속 유지가 된다. 100도 이상이 한 1, 2분 정도가 유지가 되면은 컴퓨터는 아예 스스로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딱 꺼지게 됩니다. 꺼지고 나서 바로 키면 안 켜지겠죠. 왜냐? 나는 지금 달궈져서 꺼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한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키면 또 켜져. 이게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CPU 온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니까 진짜 CPU의 쿨러, 요거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능의 쿨러였습니다. 저도 요거 한번 처음 써봤는데 굉장히 좋은 쿨러였습니다. 그리고 새까맣고 불 들어오는 거 한 개도 없고 아주 그냥 말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CCT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VRAM이라던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SSD 얘는 원래 7000대의 속도가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메인보드 플랫폼의 제한으로 인해서 지금 속도는 반토막이 났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기에는 가격 차이도 진짜 얼마 차이도 나지도 않고 클래스를 낮춰야 되는 건데 이 제품이 진짜 굉장히 좋은 지금 현 시점으로서는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지금 당장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격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이걸로 가셔서 5년 동안 마음 편하게 쓰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도 지금 얘 스펙에 맞게끔 얘 플랫폼에 맞게끔 3000대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아주 굉장히 SSD야 뭐 이것도 검증받은 모델이기 때문에 진짜 안정적으로 잘 속도도 빠릿빠릿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꿈민가 PC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조립 과정을 한번 직접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이 고객님께서는 진짜 얼마나 기다리고 있으셨을까요? 제가 부품 선정에서 진짜 이대로 견적대로 조립을 하게 되면 좀 뭔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 물건을 다 수급을 해가지고 정말 조립하면서도 진짜 뿌듯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조립할 때도 딱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느낌이 딱 들었을 때 저도 굉장히 쾌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 지금 이제 전반적인 테스트라든가 이런 거 다 마치고 나서 지금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출고 준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또 고객님께서도 뭔가 견적대로 왔는데 제품이 품절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2선이었죠. 차선책으로 세컨드 방법으로 했는데 뭔가 그러면서도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우셨을 텐데 오늘 이 영상 보시면은 굉장히 잘 됐다, 좋다 이렇게 느끼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 인텔 i5 14400F와 RTX 5060 기반의 그 빌드를 조금 고민 중에 계신다면 이 지금 빌드 굉장히 좋고 아주 괜찮은 빌드니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그러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PC를 구매하신 분도 지금 이 PC로 앞으로 진짜 고장 없이 오래오래 잘 사용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로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